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백서 주식스쿨의 이상로입니다. 매일 우리가 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뉴스라는 부분과 재료라는 부분을 주식을 하시면서 수십 번 접하게 되고 하루에도 수백 번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정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특히 최근에는 대선과 함께 많은 정보들이 나의 눈에 와닿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게 호재일까요? 아니면 어떤 게 악재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구분을 하고 계십니까? 상당히 어려우실 건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런 뉴스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변동폭이 상당히 큰 종목군들도 많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을 오늘 제가 명쾌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뉴스와 재료를 구분하는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뉴스와 재료를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그게 주가상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최근의 트렌드를 제가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아셔야 되는 부분은 주식은 항상 변한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199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정보 매매가 사실상 성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런 뉴스나 정보에 대해서 그리고 재료에 대해서 나타날 때마다 그 재료가 거의 3년상을 간다거나 아니면 7년상을 간다거나 이런 부분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보가 상당히 귀중했던 시대였죠. 하지만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정보에 대한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위 이 막아놓는 거를 몇 시에 11시 반이 되면 그때 발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엠바고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상당히 정보 자체가 빨리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가 됐다라고 하면 거의 한 2, 3분 안에 모든 언론사라든지 아니면 모든 포털 사이트에 그 뉴스가 실시간적으로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셔야 되는 부분은 이런 정보라든지 뉴스가 나만의 것이 아니고 내가 받아들였을 때는 이미 여러 가지의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보에 대한 부분을 너무 맹신하지는 말자라는 부분, 그리고 그만큼 시장 자체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지금 시장은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미리 우리가 숙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중립적인 시각에서 뉴스와 그리고 재료를 바라보시는 전략, 그리고 그게 주식은 결국에는 사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주식은 인위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인위적인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뉴스와 그리고 재료도 이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심리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차트를 바라보시면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트렌드가 그만큼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2017년인데 아직까지 2000년대의 기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최신 트렌드에 맞춘 최신 기법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 나타나는 부분이 중요할 수 있겠는데요. 뉴스와 재료에 나타나 있는 것들, 뉴스와 재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알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현금 흐름표가 나타나 있고, 그죠? 그리고 기업 공시에 대한 부분도 뜨겠죠. 그리고 거래량에 대한 부분도 나타나 있고요.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 혹시나 기술적 지표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뉴스화가 됩니다. 오늘 거래량 증가하는 종목 어떤 종목이다. 이런 뉴스 보셨죠? 오늘 골든크로스가 나타났던 종목은 어떤 종목이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거기에 캔들에 대한 재료까지도 함께 나타납니다. 어떻게? 오늘 5% 이상 급등했는 종목, 이게 바로 캔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뉴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매출을 분석해서 올해는 어떤 매출을 좀 더 취득할 수 있고
어떤 곳에 지금 캐파를 증설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재료로 나타납니다. 자, 매매 동향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라든지 기관의 순매수, 순매도라든지 잠정 집계가 되고 난 다음에 장중에 많이 들어오는 외국인이나 많이 나가는 외국인, 그리고 많이 들어오는 기관이나 많이 나가는 기관이 있었을 때는 뉴스로 특징주로 뜬다는 거죠. 그만큼 뉴스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니까 하루에도 뉴스가 몇 개 정도가 뜨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0개에서 40개 가까이가 삼성전자 뉴스가 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3, 40개 뉴스가 뜹니다. 하지만 또 소형주 같은 경우, 소외주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안 뜨는 날도 많습니다. 자, 그만큼 뉴스라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고 또한 정보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 있는 패턴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승할 때 나올 수 있는 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왼쪽 그림 잠깐 볼게요. 왼쪽 그림 제가 이쁘게 그려놨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둘 다 삼각수렴 형태로 N자형 파동과 그냥 뚫고 올라가는 돌파형 파동, 이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이 두 가지 중에서 이런 패턴을 나타낼 때 나올 수 있는 뉴스들이 우리는 실적 개선이나 시설 투자라든지 아니면 수주를 했다라는 뉴스, 그리고 어떤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타납니다. 또한 특허권 취득했다,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 원천 기술 보유, 이런 뉴스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 뉴스들이 우리는 상승할 때 나타나는 뉴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 생각을 깨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주식을 배워왔잖아요. 지금까지 강의를 통해서 배워왔던 게 뭐였나요? 결국에는 수급적인 부분, 결국에는 돈이라는 부분이 들어와서 인위적인 상승을 노릴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주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승을 할 때 이런 뉴스가 반드시 나타나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상승할 때는 반드시 이런 뉴스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암기를 해버리시면 주식은 그 틀 안에 이제 갇혀져 버리는 거예요. 주식은 전 시간에도 제가 농담삼아 말씀을 드렸던 게 고스톱을 치는 거나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심리를 이용하는 게 바로 주식이고요. 정답에 가까운 답을 찾아가는 게 주식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틀 자체를 마련해 놓고 그 틀 안에 이 주식을 집어넣어 버리면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겠죠. 주식은 흐르는 물과 같다. 그 물줄기를 우리가 잡을 수가 없듯이 꾸준히 흘러갈 수 있는 물을 그 물길대로 우리가 맞춰서 가져야지만 수익을 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화면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실적 개선이라는 뉴스가 만약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적 개선의 뉴스가 나타났는데 주가가 고가 권역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호재로 반영이 될까요? 악재로 반영이 될까요? 자, 이미 선반영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 종목이 실적이 너무 좋다. 근데 주가가 5,000원짜리가 지금 12,0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12,000원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실적 개선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매도를 하시겠습니까? 자, 그때는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을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뉴스를 접했을 때는 이미 트렌드가 빨리 바뀌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가 여기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에 뉴스가 나타났더라도 주가상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때 이제 생각을 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포인트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10,000원짜리가 2,000원까지 빠졌습니다. 반대로 80%가 빠졌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 기업이 실적 개선 뉴스가 떴어요. 자, 그러면 그때 우리는 매수를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매도를 해야겠습니까? 그때는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가의 반영이 안 됐구나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좀 더 우리가 유기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하셔야지만 주가에 영향을 많이 긍정적으로 미치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화면도 한번 같이 볼게요. 다음 화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락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뉴스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앞에도 실적 악화라든지 공급 횡령과 배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최근에도 이 부분을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최근에도 이것 때문에 거래 정지가 발생한 종목이 있었어요. 제가 3월 달에는 횡령과 배임을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그런 종목이 나타났습니다.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피하셨겠죠? 잘하셨어요. 이 방송을 보셨기 때문에 피하신 거예요. 자, 계약 취소라든지 아니면 우려감, 불성실 법인, 무슨 말이냐? 공시를 성실하게 내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공시를 내야 되는데 이놈들이 말이야, 우리 주주들을 속이고 늦게 냈다. 그럴 때 불성실 법인 지정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뉴스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또 우리가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됐나? 안 됐나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주가에 실적 악화라는 뉴스가 반영이 됐다면 그 자리가 저가권역 자리가 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실적 악화라는 부분이 고가권역에서 나타났어요. 그럼 오히려 하락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알고 계셔야지 다음 탈을 또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하락을 하는데 불구하고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악재가 도출됐는데도 주가가 올라갈 때는 뭐라고 합니까? 우려감이 사라졌다. 우려감이 선반영이 되었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반대로 앞서서 봤던 상승 준비물, 상승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종목군, 뉴스들, 이런 뉴스들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질 때 뭐라고 합니까? 아, 주가에 선반영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최근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손실을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셨는데요. 실전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다르게 볼 수 있을까? 한번 응용을 하면서 한번 그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 그림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화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여기에 상당 부분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하락에 대한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여기 이 지점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신저가가 발생했죠. 보이십니까? 고가권역 34만 원대를 넘나들던 주가가 결국에는 21만 9,500원이 종가가 형성이 바로 11월 24일 날 종가가 형성됐어요. 그러면서 밑에 거래량이 어때요?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터져버렸어요. 터졌죠. 자, 이날 과연 누가 팔았을까요? 그리고 과연 어떤 뉴스가 나타났길래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나타났을까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11월 24일 아침부터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옵니다.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까? 자, LG화학 9시 9분부터요. LG화학 삼성 SDI가 하락하고 있다. 중국 전기차 배터리 인증 기준이 강화가 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계속 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뉴스가 이 기업에는 호재입니까? 아니면 악재입니까? 자, 이 글만 보자고요. 이게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악재입니다. 왜 악재입니까? 배터리 기준을 강화를 했는데 거기에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기업은 바로 BYD와 CATL뿐. 이 두 가지 기업 말고 나머지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기업은 여기에 인증 강화로 인해서 규제가 되는 대상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기업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악재로 반영이 돼야지 정상이겠죠. 그래서 이날 이 뉴스를 보고 주가는 크게 빠져버렸어요. 자, 하지만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주가, 지금 3월 달인데요. 지금 현재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보겠습니다. 29만 5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악재가 도출됐던 날이 언제였나요? 바로 11월 24일이었어요. 그죠?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21만 5,500원을 저가 권역으로 해서 29만 5천 원까지 딱 3달 만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 악재 자체가 지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로 악재가 선반영이 됐다, 우려감이 사라졌다라고 시장은 판단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악재를 보고 팔았던 자들은 누굴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밖에는 팔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은 그 악재를 보고 깨졌구나, 신저가구나 하고 팔고 나갔겠지만 그때부터 주가는 오히려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럼 이 수익은 누가 먹었을까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개인들의 물량을 팔아라. 악재를 발표했으니까 너희는 팔아라. 내가 그 물량을 받을게. 누가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기업을 알고 있는 자들은 받을 수가 있었겠죠. 그럼 그 자리에서 받았기 때문에 29만 5천 원까지 쉬지 않고 올라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악재를 악재라고 판단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돈의 움직임이다라는 부분이겠죠. 이 기업의 주가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을 더욱더 면밀하게 보셔야지만 이렇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LG화학을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도 바로 그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연말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던 게 이런 악재가 도출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이었죠.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의 뉴스입니다. 최근의 뉴스인데요. 바로 3월 20일이었죠. 3월 20일 날 우리가 홍석현, 바로 JTBC 대표이사였죠. 홍석현 씨가 대선 출마를 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떴어요. 언제부터? 아침부터 계속 떴습니다. 주말을 지나고 난 다음에 월요일 주말 동안 계속적으로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 상위 랭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방송국을 대표가 지금 출마를 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으로 계속적으로 뉴스가 아침에 떴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자, 이게 호재로 지금 되고 있죠. 왜? 강세라는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와요. 출마설의 강세, 거기에 특정 방송국이 경쟁력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뉴스를 본 우리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 이분이 지금 대선을 출마할 수 있으니까 나도 같이 한번 사봐야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미 늦은 거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돈을 탈탈 털리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주가 한번 같이 볼까요? 주가 보겠습니다. 주가가 어떻습니까? 자, 음봉이 엄청 길게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길게 떨어졌고 그 밑에 거래량이 200만 주가 나타났습니다. 2천만 주죠. 2천만 주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 주가가 어때요? 그 전날 4,200원대의 주가가 이날 하루만 4,500원까지 약 20% 이상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 뉴스로 급등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뉴스를 보고 들어갔던 개인들은 피눈물이 나겠죠. 왜 피눈물이 납니까? 20% 상승해서 출발했던 주가가 종가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15%까지 빠져서 끝났기 때문이었죠. 자, 이 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했어야 될까요? 호재로 인식을 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 뉴스로 갭 상승을 했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뉴스는 재료 노출이 되는 겁니다. 아, 이익 실현을 그 누군가가 하기 위해서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앞서서 힌트를 조금 드리면, 자,
앞에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자, 여기에 보시면 대선을 출마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출마설입니까? 출마설이에요. 출마할 수도 있고 그 말은 결국에는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 뉴스 자체가 악재로 작용하는 사례가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젠 플러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여러분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꼭 보세요. 자, 지금 밑에 주가가 어떻습니까? 주가가 거의 뭐 7,500원대, 5,0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31,000원대까지 올랐어요. 약 600%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요. 다시 23,350원대, 이때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엠젠 플러스 프린터 부품 확대, 연매출 1,000억 목표한다는 거예요. 자, 엠젠 중국 자회사 거점 고부가 ICT 사업 강화하겠다라는 거죠. 강화를 해보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다음 앞에 그림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 여기에서 고가까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고가군역 바닥에서부터 약 600%가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이 뉴스를 통해서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런 뉴스가 발표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결국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현재 거래 정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건 언제였습니까? 이때였다는 거죠. 이때 이익 실현 빠져나가고 나머지 설거지가 끝나고 지금 거래 정지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주가는 빠르게 변합니다. 이 뉴스를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핵심 포인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요. 바로 호재와 악재에 대해서 정확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호재, 악재에 대한 선반영이 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났는지 아니면 해소가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만 그 호재와 악재를 내가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거래량의 움직임과 거기에 대한 팩트, 바로 출마를 하느냐 아니 출마설이냐, 거기에 대한 구분도 확실한 팩트 체크가 돼야지만 우리가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까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바로 뉴스와 재료를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알아보셨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할수록 주식이 어려워지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 쉽게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요거는만 기억을 하셔도 여러분들 계좌가 쑥쑥 업그레이드 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아시겠죠? 꼭 다시 보기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계좌 관리가 반이다. 바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관리하는 방법이 바로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 아시죠? 그 계좌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시장 이번 주, 다음 주 또 어떻게 보내셔야 된다고요? 6회, 3회, 통쾌!